이미 지금 핫하잖아요. 리센드 러브어택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나도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됐어요. 신스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전 앨범을 다 꽉 채우고 있는데 감성은 브리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상을 좀 받을 것 같긴 해. 상반기 결산네 벌써. 와 빠르다 빠라 세월이 진짜 너무 세월이 너무 빨라. 이거 올라갈 때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저기 개편하시잖아요. 개편은 선생님이 하신 거죠. 저는 끌려가는 거고요. 안 그래도 지금 상반기 결산하기 전에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6월부터 CBS 라디오가 되게 크게 개편을 네. 하는데 이주연 부장님 새로운 프로그램 맡으셨다고 이렇게 소개.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고 CBS 라디오 음악 FM에서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팝 프로그램이고요. 갑자기 되게 다소곳해지셨어요. 네. 자세가. 여러분 만관부. 심야에도 심야 프로그램은 이제 밤 12시에 BGM 프로그램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이 프로그램은 시즌 3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못 만들어서 2번 문을 닫았다가 이번에 다시 문을 였는데 TTS 선생님으로 저희가 작업해서 중간중간에 멘트랑 이런 게 나가고 혼신을 다해서 제가 선곡하는 BGM 프로그램이 될 건데 잘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디오 PD 분들이시니까 이렇게 매달 이제 나오는 신곡들 열심히 들어주시는데 딱 올해 트렌드라고 하면 떠오르는 정리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쇼츠, 릴스, 틱톡에서 짧은 핵심 구간에서 곡의 성패가 갈리는 경향이 그 경향성이 더 강화가 됐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사운드적으로는 좀 전자적이고 클럽 지향적인 어떤 그런 사운드로 더 이게 좀 확대가 된 것 같고, 세 번째가 좀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생각들을 다들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는 지점인 게, K-팝이라고 하면 한국어, 한국적인 문화 코드 막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엷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되게 복잡다단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도기 속에 있다. 굉장히 그냥 전통적인 팝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가요는 가요고 팝은 팝이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가요는 그냥 듣는데 팝은 약간 우리보다 한 발짝에서 한 발짝 반 정도 앞서가 있는 세련된 스타일의 음악, 저기를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고 있다는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좀 바뀌어 있는 형태가 된 것 같아. K-팝이 더 세련되고 트렌디하다는 게 확실히 많이 느껴졌어요. 올해 상반기에 더더욱 많이 느껴지고, 뭐 빌보드 차트를 봐도 저쪽에서 내가 많이 들을 게 있나? 옛날만큼 감흥이 없는데, 옛날만큼 세련되고 힙한 느낌이 없는데, 거의 K-팝을 제가 요즘에 팝처럼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요는 아예 다른 그 K-팝이 아닌 다른 분들이 하시는 데로로 선생님. 뭐 그런 거를 듣고 있는 거고, 네. K-팝 장르는 아예 내가 그냥 팝처럼 듣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맞아요. 장르적으로는 확실히 올해 상반기는 EDM 신슬 계열이 많습니다. 곡의 베이스에 거의 다 깔려 있는 것 같아. 힙합 쪽은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긴 한데 되게 적었고, 기본적으로 EDM, 뭐 하우스, 뭐 이런 계열이 한번 쭉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얹자면은 레트로가 있죠. 좀 레트로한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많이 넣고 있구나. 그게 레트로가 80년대도 있고 90년대도 있고 그 이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80년대까지는 좀 많이 보입니다. 음악들에서.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스팝 장르가 그죠. 80년대에 확 거기서. 부흥하고 폭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운드 자체를 끌고 오면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코드들도 자연스럽게 입혀질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봐요. 패션도 그렇고 네. 뭐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재밌게 잘 듣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에 좀 가장 많이 들었던 K-pop 앨범이나 곡이 있으실까요? 의외로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올 초에 그 키키의 4-4 많이 들었어요. 야, 그거는 거의 몇 달 1위 한 노래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딸이랑 같이 있으면 서로 막 그 부분을 불러요. 4-4 Not Found in System 그거랑 불핑의 고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브 뱅뱅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BTS 앨범 진짜 많이 들었던 걸로 나오고, 엠믹스 헤비 세레나데랑 최근에는 아일린 노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앨범 자체를 소주과일 석류과일 통으로. 그거요? 네. 소주과일 석류과일. 그 앨범 자체의 전곡을 다 굉장히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한노로나 아니면 악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스트리밍 앱에서 봤거든요. 이게 앨범하고 싱글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앨범도 정규랑 미니로 나눠서 보겠는데 정규는 투탑으로 악뮤 개화랑 BTS의 아리랑 제일 많이 들었고 요즘에는 에스파 레모네이드를 많이 듣고 있는데 거의 악뮤 개화랑 BTS 아리랑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미니 앨범은 역시 두 개인데 플레이브의 칼리고 파트 2 이걸 엄청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두 개를 많이 들었고 싱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걸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뭐죠? 레드 코르티스. 도가니를 코르티스. 정말 이게 노래가 짧기도 하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나도 내가 나를 좀 의심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좋아서 들은 건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레드 그리고 의외로 발견하셨던 게 내 취향. 나 이 내 취향인지 몰랐는데. 저는 아시아요. 저는 액디지고. 저는 당연히 플레이브입니다. 미니 앨범에서도 뽑았는데 정규 앨범이 좀 많이 기대되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그분들 다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약간 프로듀싱을 잘하는 그룹이고 미니 앨범 뭐 5개, 6개 넣을 때도 장르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하면서 거기다 대중성과 완성도를 잘 메이드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규를 내주시면은 열심히 들을 것 같아요. 앞서는 이제 주관적인 취향이었다면 라디오 PD로서 이번에 대중들이 좀 많이 상반기에 좀 신청곡을 했다든지. 2명일 겁니다. 뭐요? 화사, 악뮤. 이것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악뮤의 개화 앨범 그렇죠. 수록곡들이 고르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럴 수밖에 기쁨, 슬픔,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음하고 소문의 낙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럴 지금도 많이 수밖에 들어오는데 벌레를 내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은 뭘 듣는지 아십니까? 옳은 사람을 틀었습니다. 옳은 사람을 꼭 듣고 싶대요. 여기 가사가 너무 이렇게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데로로 선생님도 많이 신청하실 겁니다. 100%. 근데 악뮤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좀 않았어요. 낮습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조재즈라든지 뭐 10cm라든지 라디오 프렌들리한 그런 곡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주 드라우닝이라든지 올해 상반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악뮤 악뮤가 다 노래가 휩쓸었다. 전체적으로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 하루에 5명씩 신청하고 있는 노래 있습니다. 퀴즈 내주세요. 퀴즈. 두산의 안방만 입냐 양이지. 양이지. 정말 매일 신청곡이 들어와요. 어른들이 엄청 신청합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너무 좋아요. 갑자기 좀 듣고 싶어요. 갑자기 듣고 싶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이거가 편곡이나 이런 것도 지금 스타일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이게 오히려 라디오 청취자들한테는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나 봐요. 번외로 제가 올해 들었던 싱글 중에서는 처음에 들었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바로 좋다고 느꼈던 거는 태양. 태양. 리브 이번에 페스트 다이슬로우인가? 이거는 정말 그냥 처음에 듣고 그냥 바로 좋았어. 3초 만에 좋아지는 거. 많이 들어오니까. 아이오아이가 지금 휩쓸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약간 묻힌감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힘을 못 내고 있군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괜찮거든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태양 씨의 그 클래스랄까? 이게 그냥 뭐 바로 들으면 좋아지는 굉장히 좋은 잘 뽑힌 싱글입니다. 리브 페스트 다이슬로우. 약간 하반기에 나오면 좀 기대된다. 아니면 이번에 지금 좀 핫할 것 같다. 아니 뭐 이미 지금 핫하잖아요. 리센님. 러브 어택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작년에 한번 역주행했다니까요. 작년에 한번 이렇게 쇼츠 같은 데서 SNS에서 한번 했는데 이번에 지금 완전히 대폭발이잖아요. 완전히 두 번째 역주행입니다, 사실은. 네,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뜨면서 난 작년에 알았지 러브어택.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 거제 야호 이거. 노래 들었는데 러버티 파라. 너무 좋은 거예요. 곡 자체가 곡이 좋으면 분명히 빛을 본다. 저는 솔직히 지금 뭐 누굴 예상을 못 하겠는데 지금 상반기에도 내가 음악들 들었던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컴백할 때 됐나? 벌써 싶었던 앨범들이 갑자기 막 그 주, 2주에 막 쏟아져 나오잖아. 맞아, 하반기는 맞아. 솔직히 지금 예상이 맞아. 안 돼요. 맞아요. 누가 뭘 들고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맞아. 올해 재밌게 본 무대 혹시 있다면? 3개를 꼽아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악뮤 무조건 있죠. 첫 번째 악뮤 소문의 낙원 청음회 버전이 있거든요. 악뮤 공식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라이브 버전인데 뭐 소문의 낙원 라이브 버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청음회 버전 한번 보시면은 그 모인 그 사람들이 진짜 율동 다 같이 하면서 하는데 이 풍경 자체가 되게 힐링되는 영상입니다. 동의하면서 저는 이거 플러스 공간 무대도 한번 같이 봐야 돼요. 저는 공간 무대가 좀 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밀집돼 가지고 팬들이랑 막 혼연일체되는 느낌이 딱 느껴지거든요. 약간 그 힐링의 형상화가 저렇게 딱 맞아요.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서 저거 너무 좋습니다. 계속 봤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에서 본 서재패
한로로 라이브 1시간 조금 넘게 RT 나왔는데 정말 왜 한로로인지 왜 대로로인지가 현장 가서 보니까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냥 뭐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기보다 이분이 그 뿜어내는 그 에너지랄까? 이게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저는 알겠더라고. 마지막으로는 말이죠. 제가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김한선 씨가 스페이스 공감에 나온 게 있어요. 아 평소에 잘 이렇게 울컥할 때가 없는데 저 리듬 속의 그 춤을 보면서 인정. 약간 네. 좀 너무 울컥했어요. 거의 레전드입니다 저거. 올해 상반기에 나온 모델 중에 별로 안 되긴 했지만 이게 제일 감동은 있었어요 저는. 김한선의 스페이스 인정합니다. 공감. 선생님은요? 저는 사실 BTS였어요. 광화문 공연. 강함은 글씨 뭐 광화문 그것도 광화문 공연. 그 앨범에 대한 호불호나 논란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여전히 K-팝의 중심은 BTS. 그렇지. BTS로 돌아가는구나. 그게 여전히 있었지, 아직까지. 팝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저는 상반기에 2명이더라고요.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그거 하나랑 그거랑 리스키 노래.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듣는 게 저는 해리 스타일스 앨범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면 에퍼처라는 노래 굉장히 많이 듣고 지금도 듣고 있는데 신스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전 앨범을 다 꽉 채우고 있는데 감성은 브리팝이에요. 이게 이 묘한 어떤 두 개의 이질적인 어떤 그 감성이 만나서 폭발력을 일으키는 아주 명반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각화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냥 기타를 든 해리 스타일스가 클럽에 가서 놀면서 이렇게 노는 것 같은 곡들이에요. 다 꽉 차 있는 게. 감성은 우울하고 좀 우중충한 브리팝인데 말랑말랑하고 몽글몽글하면서도 좀 힙하고 세련된 어떤 신스 사운드에 입혀가지고 딱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앨범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었던 거는 레이라는 분이 이번에 정규 낸 게 있는데 앨범 제목부터 너무 좋았어요. This music main contain hope. 거창한데 이러고 플레이를 했는데 약간 스토리텔링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분 음악 스타일 자체가 아델에다가 약간 말랑한 에이미하우스, 와인하우스 두 분이 약간 아델과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분인데 음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비트 있는 뭐 Where Is My Husband 이런 것도 좋지만 발라드나 이런 소울 뭐 이런 거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분이 노래도 잘하시지만 굉장히 그래서 잘 많이 들었던 앨범 중에 하나는 이분 레이. 현재 6월까지는 봤을 때는 영화 마이클 때문에 마이클 잭슨 노래를 다시 듣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계속 끊임없이 들어왔었고 이 영화 개봉된 다음에는 더 많이 100%예요. 이거는. 그럼 저는 그날 갔다 와서 바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게 마이클이란 영화가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저도 잭슨 5는 안 듣고 그 1집부터 다시 들었거든요. 뭐 2집은 워낙 유명한 트릴러 앨범이긴 한데 그 영화 보고 나서 제가 1집 오프 더 월 앨범을 굉장히 많이 다시 들어봤어요. 근데 그 오프 더 월 앨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아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디스코, 펑키, 더 좀 예스러운 느낌이 그 70년대 후반에 나오기도 했고 그런 디스코 것들이 앨범이죠. 디스코 앨범인데 다시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 오프 더 월 앨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 중에 제가 지금도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한 곡이 Rock With You거든요. 이 노래가 저는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이게 가볍게 춤추면서 그렇게 즐기라고 만든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약간 꿈결 같은 그런 느낌과 마음이 뭔가 약간 말랑해지는 그런 느낌? 그게 참 좋아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Rock With You. 영화를 저는 계속 본 것 같아요. 극장 가가지고 최근에도 한 번 더 갔어요. 제가 보니까 이 영화를 평가하는 부류가 한 3부류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는 서사가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저처럼 환생한 것 같고 그냥 이 사람의 공연을 다시 한번 쭉 그냥 복귀하면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사람이 한 부류 있고 또 한 부류는 완전히 영화 외적으로 이거를 제작한 제작자가 사실은 마이클 잭슨을 생전에 좀 배반했거나 저메인 잭슨도 저격하는 곡도 내고 막 하는 상처를 줬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벌어다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요렇게 세 부류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인정하는데 두 번째에 속하는 사람이고 다만 그 영화에서 보면 퀸시 존스가 아주 짧게 나오는데 그건 좀 아쉬웠어요. 이 마이클 잭슨의 어떤 음악적인 어떤 고뇌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드러내려면 퀸시 존스와의 서사를 좀 더 부각시켜줬으면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전 좀 더 또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역시 그 영화에서 확실하게 재발견시켜준 곡은
휴먼 네이처였다. 그 노래 엄청 좋아하시고. 네. 사람들도 그냥 대표곡들만 알다가 휴먼 네이처라는 곡을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재발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사실 폴 맥카트니랑 같이 부른 곡이 있어요. God Is Mine이라고. 그게 좀 영화 속에서 좀 살려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와의 에피소드도 살짝 담아가면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내년 2월에 이제 시상을 하는 그래미 후보, 올해 11월이면 후보들은 이미 다 발표가 된다고 해요. 두 분이 예측하는 올해 앨범. 제 취향이라기보다는 그래미 위원들의 어떤 취향을 놓고서 그거를 대입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올리비아 딘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올리비아 딘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두 명의 어떤 각축. 근데 현재 시점으로는 저는 올리비아 딘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성적만으로 놓고 보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좀 더 압도했거든요. 앨범 차트의 성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너무 좀 지겹다.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인물한테 좀 주자라는 것도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저는 올리비아 딘이 1순위라고 보여집니다. 글쎄, 나는 좀 예측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 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 끝 부분에 한번 말했던 로살리아 있잖아요. 로살리아가 모르겠어, 상을 좀 받을 것 같긴 해. 이분이 하신 음악 자체가 되게 혁신적인 면도 있고 대중성보다는 뭔가 아카데믹한 그런 것들로 분석해보고 하면은 이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레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두 분 상을 좀 받으실 것 같긴 하면 메인상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하셨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랑 그 해리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동안 뭐 그래미도 한번 큰 상 막 계속 받고 해리 스타일스도 뭐 큰 거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전작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또 주기에는 좀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 그 사람들을 이길 만한 전작을 뛰어넘는 뭔가를 했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진짜 많이 받기도 했고, 이번에 또 주기엔 좀 그래미도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예측을 해보자면 BTS의 아리랑 앨범은 올해 앨범 후보에는 100% 올라간다. 근데 이제 수상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리비아 딘이 하여튼 압도적이고, 저도 BTS는 후보는 노미네이트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 될 것 같은데, 메인상. 올라가긴 100% 올라가는 건 동의하고, 이번에는 본상은 아니더라도 상 받을 것 같아요. 네. AMA에서 올해 아티스트상을 또 받긴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앨범 차트에서도 굉장히 호성적을 거뒀고, 뭐 싱글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미네이션은 된다. 하지만 수상 가능성은 여전히 그들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높아 보이긴 한다. 지난번에 우리 막 다 틀리지 않았나요? 다 맞았어요 우리. 하나 빼고 다 맞았어 우리. 진짜요? 어. 다 틀렸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니야, 누가? 아니야. 아니에요?